힘찬 호랑이 기운이 가득한 2022 이민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정리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무식 사회를 맡은 정민영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모든 것은 항상 시작이 가장 좋다. 프랑스 철학가 파스칼이 한 얘기인데요. 시작이란 단어는 저에게 언제나 설렘을 안겨줍니다. 저의 2022년은 시무식 사회로 시작하게 되어 더욱 설렙니다. 정림가족 여러분들은 새해를 시작하는 기분이 어떠신가요? 이렇게 새롭고 설렘 가득한 새해처럼 올해 시무식은 유튜브와 메타버스 정림타운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림타운은 본사를 메타버스에서 구현한 공간입니다. 본사와 국내의 현장에서 900명이 넘는 정림가족 여러분이 시무식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무식의 첫 순서는 2021년 리뷰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신입사원 소개 영상까지 보고 오시죠. 팬데믹 시대의 도시계획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나의 의도를 시공자한테 어떻게 잘 전달할 것인가. 수주 정보 게시판이라고 폴더가 만들어져 있고 여러분들이 임직원 모두가 거기에 정보를 올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그룹웨어 JS 4.0이 4월 달에 도입되게 됩니다. 안전과 관련해서 얼마나 비용과 노력을 했는지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여기 앞에 전면 이 파사드를 약간 좀 재밌게 만들어 볼 거예요. 건강한 공원 환경을 만들어 더불어 사는 세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간직하고 반추해서 우리의 것을 만드는 것이 뒤따라가는 우리들의 몫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 정림 토스데이는요, 할로윈 컨셉의 이제 지금과 같이 스탠딩 파티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변화와 혁신이 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어요. 내진 관련 비구조 요소 및 건식법체 소개를 하는 자리입니다. 이것도 레가시의 어떤 초석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아이러니하게 이 드라마의 제목이 완성이 됐습니다.
피발랄 탄산 드링크 오로나민 C. 나왔다. GD? 늦새부터 건축은 안 맞춰. Watch your step as you walk away. Bet you I can make you look back, look back, look back. Bet you I can make you look back, look back, look back. Can I get your attention? 야외에서 지역사회와 관련된 이벤트 I get up, I get down, and I'm jumping around. And the rumpus and rug is so comfortable now. Been a hell of a ride, but I'm thinking it's time to grow. 자,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엄청난 건 아니지만 대단한 겁니다. 번역기능, 조명기능, 요리기능 제품을 미리 샀으니까 기능을 알려줘야겠죠? 옆으로 쓱쓱. 자, 한국어로 인사로 인식하면 밥 먹었니? 아니, 책상 위에 올려놓고 치킨, 치킨을 외치면 치킨이 딱 이렇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시스템은 어디서나 냉동실에도 무슨 커피에도 라이터에도 대단하지 않지만 엄청난 제품 이거랍니다. 야, 근데 이거 넣으면 건원 건축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항상 활기차고 사람들과 노는 것을 좋아하는 밝고 긍정적인 이채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저기 놀러 다니는 것을 좋아하고 추억을 남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열심히 몰두해 다 함께 성장하고 싶은 사람 이채원입니다. 정림에서도 저의 밝은 에너지 보여드릴게요. 눈 다 녹았는데 기어서 내려오는 저 사람 보이시나요? 접니다. 겁만한 쫄보지만 눈부시게 빛나는 현지영입니다. 몇몇 분들이 키워드로 이렇게 저를 소개해 주셨네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 31살이고요. 혹시 숫자 보고 놀라신 분들 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을과 사진이네요. 가을이 떠오른다는 얘기를 종종 듣는데 가을만 되면 이렇게 허세가 올라와요. 이 머리 길이 보세요. 이 아까운 머리 면접 본다고 다 잘랐습니다. 아까운. 저는 권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시무식 사회를 맡은 이재현입니다. 작년 한 해도 어려운 시기였지만 다 함께 열심히 달려왔음이 리뷰에서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정림 가족이 된 신입사원분들을 영상으로나마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네요. 모두들 환영합니다. 2022년 정림에서 첫 시작의 설렘을 함께하게 된 신입사원분들이 있다면 올 한 해에도 묵묵히 정림건축을 위해 애써주실 리더분들이 계십니다. 새롭게 변화하는 각 부문 리더들의 각오도 남다를 것 같네요. 다음으로는 설계 CM 부문 대표님들의 신년사로 이어지겠습니다. New Face, New Paradigm. 정림건축 여러분, 그리고 설계 부분 가족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시국에서 지금까지 잘 헤쳐나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올해부터 설계 부분은 일부 부서장이 변경되고 TL 중심제를 좀 더 공고히 하기 위해 선임 TL 제도를 도입하는 등 변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도는 점점 빨라지는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정된 체계 안에 안주하려 들기보다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하며 선대의 전통과 유산은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어떤 부분은 시대에 맞게 재해석되어야 합니다. 낯선 것이 새로운 기본이 되면서 과거와 동시에 미래가 현재의 안내자로 나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늘 스트레스를 유발하지만 다소 낯선 것도 담대하게 받아들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 남겨야 할 레거시로 저는 전문성이 강한 정린건축을 말씀드립니다. 각 부서별로 호텔 리조트와 교통시설, 의료와 IDC, 복합상업과 물류, 방송 공연시설, 주거와 도시, 그리고 반도체 관련 등 각 시설의 전문성을 더욱 높이는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구성원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할 것이며 그룹별로 또 개인별로 저부터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코로나의 상황은 22년에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지만 근무 형태는 재택이나 거점 오피스, 합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부서장들은 구성원들이 일하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없으니 업무 성과 말고는 평가할 잣대가 없어질 것이고 따라서 평가 방식도 PPR 위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PPR 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들었습니다. 의견들 중에는 본질에서 벗어난 내용도 있고 시행 시에 구성원들과 소통도 나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평가 시스템에 대한 구성원들의 아쉬움을 엄중하게 새겨들었습니다. 올해에는 좀 더 보완, 발전된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엔 프로젝트의 한 팀 한 팀들이 TL을 중심으로 자율성이 보장된 유기적 운영 시스템으로 잘 작동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석입니다. 한 해를 새로 여는 첫날 인사지만 지난해까지 함께했던 설계 4그룹 분들께 먼저 인사드립니다. 늘 저와 한 팀과 같이 움직여주신 TL분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제게 진심과 또 존중을 나눠주신 사랑하는 설계 4그룹 모든 분들께 고마움과 그리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새로 함께할 분들께 정식으로 인사드립니다. 2022년 설계 1그룹 신입 이정석입니다. 그룹에 계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찾아가 직접 눈 맞추고 인사 나누는 게 도리겠지만 악수마저도 제한되는 이 코로나 시국에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대신합니다. 지나친 근심과 긴장은 슬쩍 옆으로 제쳐두고 가급적 단순하게 여유와 유연함을 잃지 않는 속에서 똑바로 방향을 잡으려 합니다. 우리 그룹이 잘 되고 우리 그룹원 모두가 즐거울 수 있는 단순하고 순수한 목표를 향해 함께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올해부터 설계 4그룹장을 맡게 된 류민경입니다. 2004년 정림 입사 면접 당시 왜 정림에 지원했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전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가 되어도 계속 건축을 하고 싶고 건축가 류민경으로 불리고 싶은데 정림에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지원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결혼과 육아 생활, 더불어 건축을 하는 나이 많은 여자 선배님들이 드문 시기였기에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좀 많이 용감한 대답이었습니다. 이런 제 대답에 흔쾌히 우리는 회사와 같이 성장하고 발전하고자 하는 직원을 환영합니다. 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19년 전 제가 받았던 그 기회와 응원을 기억하며 저 또한 진심으로 누군가의 성장을 응원하고 후배들에게 디딤돌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또한 그룹원의 성장과 회사에 도움이 되는 더 성숙되고 든든한 리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NID 본부 기현철입니다. 건축에서 디자인은 관점에 따라 설계의 심미적 부분을 다루는 전문 분야이기도 하고 설계를 포함하는 창작행위 전체를 일컫기도 합니다. 좁은 의미에서나 넓은 의미에서나 디자인에 관한 정리민의 프라이드와 열정은 언제나 뜨겁고 선명합니다. 디자인과 기술이 어우러져 창의적이고 완성도 있는 건물을 조직 설계로 구현하는 것이 정림 디자인입니다. 변화를 선도하고 도약하기 위해서는 발판이 되는 기본이 탁월해야 합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식 시스템 운영, 디자인과 기술 부분 PPR 업그레이드, 개인의 창의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단단한 설계 기반 구축, 디자인의 열린 기회 제공, NID 본부에 기대하는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천하면서 미래를 앞서가는 정림의 NID 본부가 되겠습니다. 정림건축 설계 부분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이민년 새해 첫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 이곳은 마곡지구내에 위치한 사인앱 소프트 사옥의 S 라운지입니다. 사인앱 소프트 사옥은 설계와 CM이 저희가 동시에 수행을 했는데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서 이 건축주께서 크리스탈 지노믹스를 또 소개해 주셨고 최근엔 크리스탈 지노믹스에서 또 다른 건축주를 소개시켜 주시는 등 정말 그 지속 가능한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준 좋은 사례가 바로 이 사인앱 소프트 사옥이 아닌가 싶어요. 설계의 메인 오피스는 본사입니다. 근데 CM의 메인 오피스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모든 현장입니다. 그 현장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여서 올해 신년사를 바로 이 현장에서 드리게 됐습니다. 작년에는 코비드가 굉장히 장기화가 돼서 투자 심리도 위축이 되고 시장이 불안정하고 어렵다는 어떤 전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를 마감을 하고 보니까 정말 경영지표가 수주를 포함을 해서 다 초과 달성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일련의 성과가 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이사회와 우리 또 대표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우리 CM 부문의 임직원 모든 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가 정말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결과입니다. 올해도 이제 저희 CM 부문은 새로운 도전 과제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단기 로드맵 목표인 고기술 고부가치의 빅마켓 시장을 점유해서 국내 탑4 CM이 된다라고 하는 핵심 결과를 OKR을 통해서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작년 4월에 이사회와 함께 저희가 3년 로드맵을 수립한 이후에 효과적인 그리고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도입했던 어떤 OKR은 그동안 독서 토론이나 부서별 워크샵, 시범 운영, 톡데이 등을 통해 가지고 이미 예열을 마쳤습니다. 계획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실행이죠. 저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고 합니다. 많은 시행착오가 예측이 되지만 반드시 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빅마켓 구현을 위한 조직 정비와 운영 효율화입니다. 새롭게 이제 선임되신 사업 총괄 사장님을 중심으로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고 민간 분야 확장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이에 맞춰서 조직도 좀 정비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현장 업무 지원과 현장 간의 소통 강화를 위해서 운영본부도 이제는 조금 더 세분화된 조직으로 전문성을 보강해 나갈 생각입니다. 저희 CM연구소는 작년 설립 이후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했던 매뉴얼과 절차서를 표준화 작업을 완료했고 올해는 CM 전문화 서비스 증진을 위해서 더 힘을 모으고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셋째, 현장 중심 안전 운영과 소통 강화입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발효됩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죠. 저희는 작년에 전사적인 측면에서 안전경영 TF를 발효해서 안전 체계와 시스템을 구축했고 CM 부문 내에도 전담 조직을 산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시스템을 갖춰 사고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비드가 장기화되고 있는 현실은 사람들이 자연과 공존하는 환경을 훼손하고
공존하지 못했기에 벌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정림이 이제 100년을 가기 위해선 지구환경을 보호하고 모든 사업 분야가 친환경적 접근을 전제하여만 환경도 조직도 지속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단지 꿈이지만 모두가 함께 꾸면 현실이 된다. 이 말은 유라시아를 평정했던 징기스칸의 말입니다. 저희 CM이 꾸는 꿈은 단지 CM의 미래가 아니고 정림의 미래입니다. 건강한 지속 가능성만이 우리 정림의 경쟁력입니다. 정림인 여러분, 모두가 힘을 모아 한 마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의도만한 빙하가 떠내려온다. 해수면이 높아진다. 물이 부족하다. 이런 뉴스들에 차츰 둔감해지는 사이 기후변화로 생명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은 어느덧 우리 바로 곁에서 일어나는 위협이 되었습니다. 건축물은 탄소를 배출하는 기후재난의 주범입니다. 건물을 짓고 사용하고 부수는 과정에서 탄소를 끊임없이 배출합니다. 우리는 지난 150년 전에 비해서 1도 오른 세상에 살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 속도대로 화석 에너지를 태워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면 2040년에는 과학자들이 얘기한 마지노선인 1.5도에 도달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 신체의 온도가 1도 오르게 되면 몸이 아프고 병원에 가게 되는데요. 지구의 온도 상승은 몸의 온도 상승과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초강력 투데이도 폭설, 가뭄, 홍수, 산불 등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스페인에서는 50년 만에 폭설과 눈보라가 몰아쳤고 중국 허난성의 한 지역에는 사흘 만에 1년치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서울에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건물을 지을 때 지하 5층 이상 구토하는 것은 늘상 있는 일입니다. 경제 위기와 팬데믹이 발생해도 자동차는 늘어나고 자동차를 위한 공간은 지하로 점점 확장됩니다. 저심도 굴착이 생물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중심도, 대심도 굴착이 가뭄과 치수 장애를 야기합니다. 운전자의 편의와 자동차가 환경보다 중요할까요? 2050년까지 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 규모 증대는 연간 9천억 달러, 저탄소 기술과 에너지 효율에 대한 투자는 5배 증가할 걸로 예상되고 시스템 전환에는 2035년까지 연간 2.4조 달러가 투입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장적인 측면에서 그린 빌딩은 충분한 사업적인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90%의 시간을 실내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40년을 살았다면 36년은 실내에서 보냈다는 셈이죠. 하지만 실내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다들 걱정하지만 실내 공기질에 대해서는 아무도 질문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린 빌딩을 위한 건물 환경에 대한 투자는 우리의 가장 가치가 높은 자산인 직원들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며 이것은 그 어떤 투자보다 수익률이 높은 투자가 될 것입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인 탄소 중립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목표이자 미래 생존을 위한 마지막 기회로 평가됩니다. 특히 건물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의 약 25%를 차지합니다. 건설업은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산업 중 하나이지만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끼쳐 환경을 파괴했다는 어두운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가 국내 미세먼지 총량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건설 산업에서 배출되는 탄소 배출량이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건설업은 환경 파괴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건물의 성능을 좌우하는 우리들은 탄소 중립 달성에 아주 위협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한 책임과 사명을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행동에 나서는 것, 지금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전 세계적 움직임에 동참하는 것만이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지구는 계속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디지털 혁명, 코로나, 초고밀도화되어가는 도시화 현상 등 우리들의 삶의 방식과 가치를 근본부터 뒤흔들고 있는 변화들을 우리는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이야기할 때 해외에서는 주로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데요. 트랜스포메이션, 번역하면 완전한 변화, 탈바꿈, 대대적인 변화로 해석되어집니다. 이렇게 현대사회는 대대적으로 완전하게 그리고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도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두 번씩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 첫 직장 생활을 하셨을 때 다니시는 회사의 조직 문화나 동료들의 일하는 방식에 맞춰서 자신을 바꾸게 됩니다. 아니면 처음 어떤 종교를 믿게 되었을 때 그동안 살면서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 송두리째 바뀌는 경험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순간을 떠올리시면 어쩌면 매우 큰 스트레스였을지도 모르고 고통스러웠다는 것도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들은 모두 적응하게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디지털 혁명, 코로나, 도시화 현상 등은 전 지구적인 변화입니다. 이 변화들은 오랜 세월 우리들 곁에 머물 것이고 어떤 것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속화될 것입니다. 개인의 변화는 어떻게든 하겠는데 이런 전 지구적인 변화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그래서 지금 건설 산업에서는 탄소 중립, 친환경 경영 등의 이슈에 대한 선제 대응으로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 건설 기술을 생존 경쟁의 핵심 전략으로 이야기하는데요. 빔을 비롯한 3D 프린팅, 드론, 디지털 트윈과 같은 다양한 기술을 접목시킨 신기술, 신공법을 비롯하여 온실가스 저감 시스템,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공법들을 개발, 적용하면서 현장에서는 비산먼지 특별 점검과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이행하는 등 이전과는 다른 지속 가능한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마트 건설 기술을 앞세운 건설업의 디지털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기후변화가 주고 있는 문제가 오히려 건설 산업을 새로운 산업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라는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한다고 해도 탄소 배출을 줄이는 최고의 방법은 새로 짓거나 허물지 않고 있는 것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2021년 프리츠커상 수상자 라카똥 바살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결코 부수지 않고 기존 건물을 활용해서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수준 높은 건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그들의 신념과 실천이 수상의 이유입니다. 건축계의 관심이 사회 참여, 컨텍스트의 존중에서 자원 절약과 기후와 같은 지구적 이슈들로 옮겨가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림건축은 리모델링에서 탁월한 실적과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대비한 건축가의 상상력을 창의적 개념과 검증된 기술로 발현할 때 더 진화된 건축, 이노베이션의 가능성이 펼쳐진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힌트 3가지를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런 전지구적인 변화에는 강대국도 대처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와 연대해야 합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 구조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 연대해야 합니다. 같이 연대하지 않고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해법을 아무리 열심히 반복해서 사용한다 한들 변화에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해왔던 방식 그 자체가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살아왔던 방식을 변화시키지 않고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이런 혁명적인 변화들의 경우 처음에는 대부분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변화가 너무 빠른 나머지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시기에 우리들을 변화시킬 수만 있다면 남들이 볼 때 우리를 혁신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적은 노력으로 게임의 룰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저는 앞으로 건축 회사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양적 성장보다는 친환경과
디지털을 통한 질적인 트랜스포메이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정림건축이 친환경 건축 회사로 거듭나는 것이 정림건축의 가치를 키우고 더 나아가 미래 지속성을 보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측면에서 지속가능 평가지표이자 경영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미 S&P나 무디스와 같은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들이 ESG를 기업의 신용평가에 본격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을 ESG 관점으로 접근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SG가 기업 경영의 메가 트렌드로 자리 잡음에 따라서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도 앞다투어 ESG 경영에 나서고 있습니다. 건축물은 기업, 즉 우리 고객의 주요 자산이고 여기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ESG 경영에 나선 고객의 핵심 관리 대상입니다. 지속가능한 건축물을 설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파트너를 원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지속가능한 기업 문화까지 고려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회사가 얼마나 좋은 사업 모델을 갖고 있고 그것을 잘 활용하여 얼마나 많은 자본 대비 수익을 낼 것이냐가 궁극적 목표였다면 ESG 경영은 한 회사가 어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얼마나 공정한 방법으로 운영할 것이냐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회사냐 하는 것이죠. 정림건축 스스로가 ESG를 풀어가다 보면 정림건축의 지속가능성도 확보되고 새 기후환경, 사회 문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림은 오래전부터 가치 경영을 추구해왔고 그런 면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ESG 경영으로 그들의 가치를 옮겨갈 때 정림과 같이 오래전부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해온 회사는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신 영상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들으면서 건축가의 사회적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디자인하는 건물에서 직접 연관되는 온실가스가 전체 온실가스의 40%를 차지한다는 통계는 건축가가 기후위기에 대응해 특별한 책임과 사명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선택적 상황에서 의무적 상황이 된 ESG, 1년 전만 하여도 그저 생소한 곧 사라질 유행으로 생각하는 분위기였지만 이제는 많은 기업에서 채택하고 있는 큰 흐름, 대세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지구온난화는 환경을 위한 가치 경영을 앞당기고 있으며 우리 대응도 더욱 빨라져야 하겠습니다. 지난해 이어 전사적인 친환경 프로세스 구축은 개편된 연구소와 NID 본부를 중심으로 본격화될 것이며 올해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치 경영 기반의 정림회의를 통하여 정림이 사회에게 또 지구 환경을 생각하는 건축을 지향해 왔습니다. 이제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이를 더욱 체계화하고 최적화해서 고객의 요구에 앞서는 전사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많은 기업이 ESG 경영으로 그들의 가치를 옮겨갈 때 정림과 같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해온 회사는 더욱 성장의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새로운 기회와 도약의 발판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 정림은 각 부분의 노력과 성과에 힘입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성과는 부문제로 전환과 처음으로 대그룹의 변화 속에서 거둔 것이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상황에도 멀리 해외 법인과 100여 개 국내외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CM 부분, 설계 부분, 지원 부분 한 분 한 분의 노고가 만든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 수고하신 두 부분 대표님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우리 성장에 든든한 동반자이신 협력사 여러분들께도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이제까지는 조직 변화의 정착을 위해 내부에 중심을 두었다면 올해는
정림 다음의 탁월함과 새로운 시장의 고객에 집중하겠습니다. 앞서 두 부문 대표들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설계와 CM에서 전문가 집단으로의 정림건축과 업계 4위의 CM 진입으로 탁월함과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코로나 상황에 적합한 일하는 방식과 공간의 변화를 이룩하는 등 저를 비롯한 경영진이 변화에 앞장서겠습니다. 많은 사업 분야가 그렇듯 건축에서도 분야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새로운 시장과 고객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전사적인 고객관리 시스템을 수립, 기존 고객과 새로운 시장을 연결하고 정림이 주체로서 신사업을 확장하고 사업을 다각화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더욱 탁월해질 때 정림 다음의 가치를 공감하고 지향하는 더 많은 고객과 새로운 시장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계획하며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또 어디로 가려는지 스스로 질문합니다. 많은 기업 그리고 우리 또한 조직이나 시스템을 정비하며 그 질문을 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이나 시스템이 우리의 미래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정림은 어디로 가고 있나요? 저는 그 대답이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답을 찾기 위해 긴 시간 리더십 완성을 애써주신 이사회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함께하는 미래, 지난해 12월 놀라운 변화의 현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2022년 새해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대표님의 신년사에 이어 지난 연말에 있었던 레거시 리더십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저의 첫 TL이셨던 용마님의 이야기가 인상 깊었고 레거시를 남기는 것이 지금 우리가 꿈꿔야 할 정림에서의 목표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멋진 레거시 리더들을 만나러 가보실까요? 오늘 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난 이러다 퇴사했답니다. 진짜 경쟁력 있는 거 맞아? 라는 의구심이 좀 들었고요.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왜 맨날 배고플까? 정림이라고 하는 착한 사람들의 모임에 갇혀서 그것들이 우리 억압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도 해봤습니다. 우리 회사가 왜 이럴까? 바꾸고 싶다. 바뀌어야 한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죠? 정림의 레가시를 남기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인다면 진정한 변화가 가능하겠군요. 라는 말을 하게 됐습니다. 정림의 레가시 리더십 과정은 각자 스스로의 레가시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년간 이어지는 긴 프로젝트이고요. 물론 더 오랜 시간 공을 들여야 하는 프로젝트들도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들어오시면 정림 레가시에 대한 이해와 적용, 레가시 리더십 실천과 성장에 대해 배우고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한 정림의 다른 리더들과 네트워킹 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 있습니다. 정림 건축의 유산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이가 남길 유산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었던 1년이었다고 봅니다. 정림의 철학과 가치 구현을 위해 제가 남길 수 있는 유산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게 되었는데요. 회사도 돌아보고 제 자신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돼서 뜻깊었고 제가 무엇을 더 해야 되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올 한 해 두 개의 단어로 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소통과 만남. 후배들한테 회사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던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의미 있는 것들이 쌓여서 이제 정림의 레거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혼자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일을 이렇게 다 같이 함께 함으로써 더욱더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나의 복합 상업시설 전문가로서의 전문적 지식만이 아니라 어떤 생각과 원칙으로 일을 진행하는지 나의 일하는 자세와 모습을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다음 이어서 가실 다음 기수분들도 좀 더 확장돼서 레가시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이번 레가시 리더십은 단순히 레가시라고 해서 나누거나 베풀거나 하는 일이 아닌 자기 자신의 성장을 위한 일이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다음 레가시 리더십 교육 들으면서 또 다른 성장의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레가시 리더십을 정리하죠. 정님의 레가시 리더십의 목표는 구성원들이 이해관계자들의 건강한 필요를 정님의 철학과 가치로 구현해 나가기 위한 지속적으로 함께 추구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유산을 남기는 리더,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가 무엇인지 질문하는 리더. 이 시간을 통해 이 질문에 많은 분들이 가까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강력한 영향력은 인스피레이션에서 온다고 생각해요. 진짜 리더는 거기서 나온다. 그러니까 팀 리더 정도가 아니라 레가시 리더. (2022년이) 새롭게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2021년은 어떠셨어요?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저는 정림과 관련돼서 작년에 2가지가 저에게 가장 마음 깊이 남아있네요. 그 중에 하나는 정림 역사 처음으로 여성 임원이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굉장히 오래 기다렸습니다. 왜 이렇게 여성 건축가들이 많은데, 여성 전문 인력이 이렇게 우리 회사에 많은데 왜 남성들이 지배하고 있는가? 언제 우리 정림에 여성 리더가 세워질까? 그래서 사실 우리 여성 리더들을 특별히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류민경 님이 그룹장이 되시면서 정림 역사의 한 획을 그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가웠고 고마웠고 또 자부심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 마음에 남아있는 것은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보신 레가시 교육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사실 2015년에 이 리더십 교육을 개발하기 시작해서 6년에 걸쳐서 이 5단계의 리더십 교육이 완성되었고, 마지막 단계인 레가시 리더십을 작년에 수행했던 것이 저에게 정말 가슴 뿌듯한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작년 1월 달에 레가시 리더십을 막 시작할 때만 해도 레가시 리더십에 들어오셨던 분들이 이건 도대체 뭐 하는 교육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오셨었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면서 파일럿 프로그램들을 진행해 보시면서 우리 모두가 유산을 남기는 리더가 될 수 있구나. 아니,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던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결과물로 작년 말에 3일에 거쳐서 런치 세미나를 겸해서 발표를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많이들 보셨겠고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들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전 정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정림에는 정말 전문화된 다양한 전문가들이 있구나. 그분들이 자신들의 일을 정말 사랑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자신이 먼저 걸었던 길을 후배들이 잘 걸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남기고 싶어 하는구나. 그리고 자신이 몸담고 있는 이 회사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그래서 레가시 리더십 교육을 쭉 다 보고 난 다음에, 이 발표하는 것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저는 마음속이 흐뭇해졌습니다. 비록 어떤 면에서는 6년 농사의 첫 소출이어서 그 소출이 그렇게 크지 않고,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별로 관심도 없는 상태에서 이건 뭐지? 하고 진행됐을지 모르지만 그 소출은 첫 수확치고는 충분했습니다. 그 소출을 가만히 음미해 보면서 깨달은 것이요. 이분들이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구나. 자신의 후배를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자신의 회사를 사랑하는구나. 좀 감동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날 우리 인류가 닥친 문제가 무엇입니까? 코로나가 올해 종식되길 바라지만 코로나가 끝난다고 감염병 다시 안 오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인류는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멸해 나가고 있어요. 왜 그런가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서 그렇지 않을까요? 인간의 탐욕이 끝간데 없고 그 탐욕을 무한 긍정해주는 문화와 시스템 속에 살면서 자기만을 사랑하는, 그 세상엔 답은 없죠. 기업들이 ESG를 외치고 정부들이 저탄소, 탄소 제로 정책들을 발표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생태계, 그 속에 있는 수많은 생명들,
사랑하고, 아니 그건 관두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우리의 탐욕을, 우리의 욕심을 조금씩 좀 줄여놔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건물을 만드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우리들도 그런 면에서 이런 거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화두 앞에서 건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 자신을 뒤따라오는 후배들, 그리고 자신의 회사,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 조금 더 멀리 바라보면 우리의 아이들,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건축 행위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2022년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그 사랑의 폭이 좀 넓어지고 깊이가 조금 더 깊어지는, 우리의 건축 행위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놀라운 경험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그래서 정립으로 인해서 정립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올 말에는 조금 더 살기가 좋고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고, 또 우리 회사를 통해서 우리와 관계 짓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조금 더 의미 있고 편리하고 안전한,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세상 속에서 살게 되는 그런 꿈, 2022년 벽두에 가져봅니다. 함께 꿈을 꾸어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걸어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2022 시무식의 모든 순서를 함께 하셨습니다. 어떠셨나요? 올해도 여전히 우리를 둘러싼 상황은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힘들 때일수록 서두르기보다는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랑을 담아 건축을 하라는 김영국님의 말씀이 기억에 남네요. 사랑을 담는 방식은 정림가족 여러분과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아닐까요? 리더분들이 남기시는 레거시를 저희 후배들이 이어서 지속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소띠해의 여유로움에 이어 호랑이띠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민년은 뛰어난 지혜와 리더십을 가진 검은 호랑이띠를 뜻한다고 합니다. 올해는 검은 호랑이처럼 열정과 끈기로 새로운 도약을 하는 정림건축이 되길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시무식 사회를 맡은 정민영, 이재현이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